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어제는 그 한국은행이 의외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정부에서 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제히 이제 금리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청원을 하고 글쎄 뭐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압력을 넣고,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째 금리를 한국은행이 동결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 자체는 뭐 동결을 하거나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없다. 저는 사실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게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통화 유통 속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말하자면 돈이 시중에 100원이 풀려 있을 때 이게 빨리빨리 돌지 않고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 활동 자체가 이제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통 속도도 떨어져 있고요. 또 통화 성수 얼마를 풀면 그게 실제로 얼마나 시중에 여러 사람이 손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이제 통화 성수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하자면 한해서 푸는 돈이 시중은행에 또는 시중의 자금 수요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높이느냐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통화 성수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마 낮은 정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정책, 금리를 뭐 오르고 내리고 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 성장의 어떤 흐름을 막거나 되돌리거나 또는 부양하거나 또는 쿨링다운 시키는 것 자체가 크게 효과가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정책이 워낙 저금리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올리는 거 약간 뭐 내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화정책이 기대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기가 그나마 경기 관리를 좀 해준다 이제 이런 정도고, 사실 통화정책에 관련돼서는 엄격한 준칙주의가 맞죠. 뭐 프리드만의 주장대로 말하자면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가치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한다. 통화가치는 항상 그 일정하게 경제 성장, 경제 전체에 필요한 통화량의 어떤 일정 수위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말하자면 경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말하자면 밀턴 프리드만류의 통화정책의 기본입니다. 저도 그 원칙에 찬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뭐 올려서 뭐 경제를 쿨링다운하고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밍업 한다고 하는 논리 자체를 저는 사실은 좀 웃기는 장난이다. 뭐 정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 또는 재정을 뭐 어떻게 해서 경기를 쿨링다운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웃기는 논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얼마나 올려서 경제를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금리를 얼마를 어떻게 해서 물가를 얼마를 끌어내리고 하는 것 논리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이고 너무 도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올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내리면 내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문제는 경제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측하는 기구가 바로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보편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개별적 인터레스트가 없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도 뜨고 부기도 뜨고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늘에 태양이 뜨면 온 세상에 그림자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온 세상의 수위가 햇빛이 따뜻하게 들고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도 떠오르고 배도 뜨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과연 그런 통화금융 정책의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요즘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하반기에. 근데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른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약간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0%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물가를 동결한 이후로 하반기에 3%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또는 3%에 육박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물가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지금 터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월 달에 금리를 끌어내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나 소비라든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지 않습니다. 큰 한은 자체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숫자로 예를 들어서 올해 2.8% 성장을 예상했다가 한은 스스로도 2.6% 성장률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럼 이게 GDP 갭이 얼마냐? 소위 GDP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로 GDP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능력 사이 그 갭을 말하자면 우리가 능력만큼 못하고 있다. 능력은 100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98, 97 이렇게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 할 때 이제 그 부분만큼을 아웃풋 갭 또는 GDP 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GDP 갭이 있다. 그 지금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1이 넘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1.5, 뭐 1.6도 되지 않느냐, 뭐 말하자면 GDP 성장률이 실제 능력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면 여전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금융이 완화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오히려 물가를 걱정할 정도다 이렇게 되면 전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한은이 경제 전망이라는 게 그렇게 언제나 정확하게 그야말로 자료된 듯이 움직여 왔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라는 것도 뭐 여러 일반 민간기구들의 경제 전망 못지않게 늘 틀려왔습니다. 근데 오를 거다, 회복될 거다, 물가도 올라갈 거다는 핑계로 어떻든 지금의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는 놀라운 어떤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행이 이렇게 확신할 스스로 할 만한 그런 지적 역량이 되느냐? 김종수 하는 총재는 오로지 경제 그 자체만 들여다보았을 뿐 우린 전혀 정치적인 어떤 리스판스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부 쪽에서 물론 저는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원만하게 원만하고 부드럽게 하는 총재하고 정책 협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를 들어 하는 총재하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는 정책협의회가 있거든요. 청와대 서별관에 이런 데서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건 버냉키도 하고 그린스폰도 했던 거죠. 그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바마하고 같이 정책협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원래 그 하는 거죠. 하는 독립이라는 것이 정부로부터 행정부처로부터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야말로 정치로부터 독립해라. 정치적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뭐 돈을 풀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왕창 푼다든지 그래서 경기를 부밍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뜻에서 한국은행 독립이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해라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난번에 청와대 회의할 때 김정은 총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열석 발언권 안 하겠다. 한국은행에 우리 안 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내리는 걸로 응답을 리스판스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체면과 고집을 위해서 국민경제적 판단을 희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놀라운 조직 이기주의를 이번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제 김중수 총재가 저는 참 그런 인품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은행의 또 금통위의 어떤 집단적 분위기는 특히 이번 회의가 굉장히 단호한 어떤
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데 대한 강한 반발심이 정상적인 판단을 오히려 흐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행의 어떤 독립의, 우리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하는 고고한 어떤 자부심을 가진 지적 존재다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감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높은 어떤 고고함, 윤리성, 명징함,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그런 어떤 정신이 바로 그 독립의 기반이거든요. 하는 독립의, 하는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그 정신이라는 게 그런 지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한 어떤 도덕적 우월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못 이게 하고 반발심을 느끼고 억하심정을 느끼고 빌어먹을 우리 하는 독립이 더 중요해 뭐 이렇게 느낀다면 그건 이미 하는 독립할 자격도 없고 그런 독립을 유지할 만한 지적 역량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집단이다. 이런 느낌을 오히려 저는 받는 것이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 7월 달에 이미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그때 내린 것이 지금 약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어떤 증거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을 주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경기가 계속 악화되거나, 그런 상태지 또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한국은행에서도 인정했듯이 어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에 포캐스팅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2.8%가 2.6%로 내려갔는데도 스스로가 경제 전망을 더 악화될 것이다 하고 내리면서도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하심정이나 반발심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2.75라고 하는 선 자체가 금융 완화적이다고 하는 김중수 총재의 발언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언제나 적정금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리 자체는 경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금리를 떨어뜨려 놓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말하자면 금리 수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은행에 빚진 사람보다 은행에 예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금융자산이 오히려 금융부채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적정금리를 유지해주고 특히 노령화된 사람들은 은행 이자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적정금리가 보장이 되어야죠. 오히려 적정금리가 보장되는 것이 수요 때도 좋을 거다. 소비 수요에도 좋을 거다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가 지금 금리 수준도 금융 완화적이다 하는 주장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 가지고는 뭐 은행 예금해가지고 예금금리로 뭔가를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지 않습니까? 껌값이다, 그게. 그렇다면 지금 너무 내린 게 문제인 거거든요. 잘못 내렸었다, 그때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내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때까지 모든 행동을 정당했다고 내릴 때나 올릴 때나 동결할 때나 계속 지금 6개월째 동결하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는 옳게 하고 있다, 옳게 하고 있다, 올바른 정책을 편다고 해설만 하고 있으니 또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경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들이박았는데 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정책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죠. 그렇다면 금리를 그동안 끌어내렸던 정책을 그건 오류였었다고 시인을 하든지 그래야 지적인 솔직성이라도 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얘기할 점은 이번에 총액한도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거. 그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9조에서 12조로 늘렸나요? 3조 원을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겠다. 통화정책은 이번에 중립으로 가지만 신용정책, 돈을 빌려주는 정책은 화끈하게 3조 원이 늘렸으므로 여전히 우리는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김중수 총재 주장인데요. 총액 한도 대출, 중소기업 정용 대출 한도를 중앙은행에 늘리고 자시고하는 이런 정책은 빨리 중앙은행에서 떨어내야 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왜 그런 정책을 하나요? 이사에게만 돈을 빌려주라. 저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라. 이런 건 중앙은행이 할 정책이 아니죠. 중앙은행은 독립된 조직이고 중앙은행은 그야말로 전체의 수치. 그 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도 뜨고 배도 뜨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뜨는 거죠. 배만 띄워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배만 띄우려면 저수지를 만들어야죠. 도크를. 근데 도크를 만드는 이런 정책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이죠.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늘리고 또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경우에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지, 중앙은행이 신용정책은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을 상대로 말하자면 플레이어를 하죠. 일종의 딜러죠. 그래서 그 상업은행에 자금 과부족이 생길 때에 그 자금 과부족을 무슨 재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별 상업은행의 자금 과부족을 조절해 주는 정책이 신용정책이죠. 가구 전체적인 수위를 조정하는 게 금융정책인데, 개별 상업은행의 자금 과부족 상태를 조절해 주는 신용정책에 더하기, 너는 너희 대출 정책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 이자를 조정해 주겠다든지, 중앙은행이 너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을 보고 내가 너에게 대출액을 싼 이자 대출, 이번에 금리도 내렸거든요. 총액한도 대출의 금리를 싼 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싼 이자로 말하자면 예금 받아서 예금 이자 주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은행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으로부터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주라. 저놈에게 대출, A에게 주라, B에게 주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은 보편적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중앙은행의 정치적 그게 정치인 겁니다. 중소기업에 빌려주라. 무슨 기술이 좋은 기업에 빌려주라. 이 중앙은행이 할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저작거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산정에 있어서는 안 돼요. 독립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중앙 기술 있는 중소기업에 빌려주라. 이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 기술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당신들이. 뭐를 그 기술로 보느냐. 하게 되면 이건 정책이고 행정부의 기능이죠. 정부의 기능입니다. 중앙은행의 기능이 아니죠. 지금 하는 총재는 그 통화정책은 우리 이번에 금리는 중립으로 가져가지만, 동결로 가져가지만, 신용정책을 통해서 3조 원을 더 중소기업에, 근데 그건 돈 푸는 게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에 3조 원이 더 나가면 다른 부분에 3조 원을 땡겨서 통화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게 더 나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3조 원을 배타적으로 우수기술 평가해서 주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활동이지 중앙은행의 기능은 아니죠.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도 그런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이자에게 빌려주라, 저자에게 빌려주라, 이 그룹에 빌려주라, 대기업에 빌려주라, 수출기업에 얼마를 빌려주라,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중소기업,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은 물 전체의 수요를 올려서 배도 뜨고 쓰레기도 뜨고 하는 겁니다. 물이 빠지면 배도 가라앉고 쓰레기도 가라앉는 것이죠. 그 중앙은행 보편적 통화정책으로 가는 거고, 신용정책이라면 개별 은행을 상대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네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갖고 저놈에게 빌려주라. 이런 것을 하면, 그 짓을 지금 중앙은행 총재가 어느 나라도 안 하는 일을, 우리 이번에 3조 늘렸다, 금리는 동결하는 대신에 생색은 내야 되겠고, 생색이라기보다 정부에 대해서 체면은 유지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걸 3조 원을 늘린 거예요. 약간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어떤 분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물론 저는 그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숫자도 들여다보고 합니다마는, 글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경제신문 사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은행 총재가 작년 12월 달에 느닷없이 내년부터는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한국은행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은법 1조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가치 안정 물가관리기관이다. 근데 물가관리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융의 수위를 조절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콩나물 가격이 비싸니까 콩나물 공급을 늘려라. 무슨 이번에는 뭐 부동산이 어쩌니까 부동산을 뭐 집을 더 지어라. 이번에는 뭐 이마트가 뭐 가격을 내렸으니까 아이 잘하는 짓이다. 이마트에 자금 대출을 늘려주라. 이런 거 하는 게 중앙은행이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은 물가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것도 보편적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개별적 선택적 차별적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제 성장도 중요시하겠다는 그 말도 이번에 어긴 거고, 스스로의 말도. 중앙은행의 기능 자체를 무슨 총회관도 대출을 기술을 가지고 우수기업에 대출해주라, 특혜 대출을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그 대출할 돈을 싸게 빌려주마. 말이 되는 짓이라고 이 짓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일 하는 중앙은행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일본에 뭐 유사한 제도가 조금 있다 그러는데요. 일본에 뭐 신성장 자금 공급 제도 뭐, 영국의 영란은행이 펀딩 포 랜딩이라 그래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하면 그 잔액을 보고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이것도 아마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할 건데, 양적 완화라는 것도 보편적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죠. 보편적 정책으로. 이렇게 뭐 중소기업 뭐 특정해가지고, 글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뭔가 냉정성을 좀 잃고 있다. 정부에서 뭐 금리 자꾸 내리라고 떠드니까 우리 압력받아서 내리지는 않겠다 하는 무슨 억하심정이나 이런 감정에 혹시 사로잡힌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약간의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경기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 한국은행 스스로가 2.8%에서 2.6%로 금리 전망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내리면서 지금 금리가 금리 완화적이다, 금융 완화적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여전히 GDP 갭이 1.5, 1.6이나 아마 된다고 하는 상황에 통화 유통 속도 다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좀 억하심정이나 이런 거 빗나가는 심정 비슷하게 불뚝성질 비슷하게 다 뭐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오히려 우리 안 한다. 시키는 짓은 안 하겠다 하는 무슨 이런, 만일 한국은행이 그렇다, 중앙은행이 그렇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기관의 어떤 냉정성이라든지,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가 보는,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인트레스트와 정치적 압력이라든지 이런, 심지어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고고한 정신이라고 가정되어 있는, 물론 현실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화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수준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럴 것이다. 그래 주길 바란다고 가정하는 그런 가치로부터는 이번에 확실히 한국은행이 좀 멀리 떨어진 것 아닌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낍니다. 그렇게 본다면 압력을 넣은 정부도 참 치졸하지만 거기에 반발하는 한국은행도 좀 기관이기주의, 어떤 기관의 어떤 그룹 안에 어떤 집단적 어떤 반응 메커니즘이 그렇게 성숙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거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중앙은행에 가면 참 회색, 예? 정말 이 화강암에 탁 장중한 건물들이거든요. 어느 나라 가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은 여론이나 뭐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 패션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그 자체를 담보하고 있는 엄정한 기구이므로 그 냉정성을 유지한다. 차가운 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나 가면 다 중앙은행이 아주 장중한 대리석에 참 복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엄중한 냉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죠. 노조 이런 거 없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노조가 있는 데예요. 머리 띠들어오고 중앙은행 그 남대문 한국은행 마당에 텐트 치고 막 일하는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참 그것도 웃기죠. 아마 중앙은행이 노조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느낌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말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